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이제 제미나이,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검색에 이제 카메라에 이제 구글 렌즈, 그 다음에 네이버 렌즈,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빅스비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스마트폰 안에 다 장착이 돼서 AI로 모든 것들을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숙제도 하고, 그 다음에 글씨만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렌즈는 어디 가셨을 때 만약에 이제 어떤 역사적인 어떤 탐방을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다 안내글이 서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왔는데 나는 그 사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글씨만 필요할 때는 구글 렌즈로 바로 찍어도 되지만 이미지로 찍어온 거를 구글 렌즈에서 불러오게 되면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를 따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면 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왼쪽에 있는 게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찍은 사진이 여기 있으면 이런 찍은 사진을 여기서 내가 글씨만 검색 아니면 공유 이렇게 선택해서 선생님 이거 복사해서 이 글씨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올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다음에 뭐 구글 렌즈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렌즈도 똑같고, 네이버 렌즈 역시 선생님이 원하시는 요 기능에 들어가서 렌즈로 내가 여기 왼쪽에 이미지 불러오는 거거든요. 찍어 오신 사진에 글씨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글씨를 선생님들이 이제 불러와서 갤러리에 찍힌 사진 중에 글씨가 있는 거다. 그러면 글씨가 있는 걸 가지고 와서 해보시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얘가 이제 가지고 와서 검색을 해주기도 하고 이건 지금 찾아준 거고,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나오네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있던 이 기능이 처음엔 이렇게 다 있었어요. 이렇게 네이버 렌즈로 여기에 처음에 썼던 거 여기서 쓸 때는 여기만 나오는데 이제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 기능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제가 선생님 이제 문자 인식으로 가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하게 되면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불러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 불러오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된다. 이쪽에 이미지 불러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글그램에서 만든 것들, 이렇게 글씨가 있으면 이 글씨만 얘가 불러오겠죠. 이렇게 인식해서. 그래서 선택해서 요거를 전체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역도 가능하고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이 우리 렌즈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원형, 요게 이제 예전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 지금 검색창에는 그린닷에 네 가지만 딱 렌즈, 그 다음에 검색, 내 주변, 음악, 요것만 나온 거죠. 요것만 이제 딱 나온 거고, 이제 안에 검색을 했을 때는 다시 예전처럼 그 원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이미지에 딴 텍스트를 넣고 싶을 때,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내가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글씨가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렌즈에서 문자 인식으로 글씨를 가지고 와 볼게요.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어서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하반기 정규 강좌로 이렇게 찍어서, 자, 여기 있는 글씨만 이제 제가 가져오자. 전체 선택해서,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한 것만 요것만 선택을 해가지고 요것만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글씨가 가져왔잖아요. 여기 가져온 거를 선생님 전체 복사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복사했죠. 그럼 이거를 내가 만약에 갤러리에서 편집을 하고 싶다면 갤러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찍은 사진에서 만약 글그램에서 여기에 사진에 글씨를 넣고 싶다.
그러면 가죠. 편집을 해서 가서 글씨 넣는데 그러면 여기 텍스트 있죠. 여기다가 어때요? 복사 붙여넣기. 글씨 들어왔죠. 예, 네이버 렌즈 쓰고 카메라 갤러리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 선생님이 글씨를 전체적으로 이걸 흰색 바뀌었죠. 요렇게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입력하는 창에 가시면 내가 복사한 거는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클립보드에 들어와 있어요. 이 클립보드에. 내가 복사했던 건 클립보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다. 자, 볼게요. 크게 해도 이건 요만해요. 크게 해도 요만하고. 자, 보세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글씨를, 사진을 하나 찍었다 치면, 여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여기에서, 요거를 찍을게요. 요걸 그냥 우리가 찍었어요. 이 사진 찍은 상태에서 요 글씨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갤러리에 이제 우리가 사진이 지금 찍혀 있겠죠. 갤러리에. 여기 쭉, 그러면 갤러리에 지금 이 사진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우리 글씨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구글 렌즈든 네이버 렌즈를 써야 되죠. 자, 그러면 네이버 렌즈에서 렌즈 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는 문자 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자 인식이 갖다 놓고, 그래서 갤러리에서 방금 찍었던 요 사진. 아, 여기 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말고 여기 왼쪽에 이거. 요게 갤러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갤러리고, 그 다음에 구글 렌즈도 마찬가지로 가보시면, 여기 왼쪽에, 여기 있죠? 이건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데, 네이버 렌즈는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어둡게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갤러리예요. 그럼 요걸 누르면, 갤러리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갤러리 안에 있는 이미지, 요거 하나 불러오면, 여기 있는 글씨를 내가 인식을 하겠죠? 아, 지금 여기 지금 요게, 인식을 했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인식. 그러면 요거를 전체 선택하게 되면, 여기 번역도 누르면 번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복사해야 되겠죠? 복사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복사됐다 떴죠? 그럼 이걸 이제 내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에다가, 만약에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가 여기 있다.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서, 갤러리. 나중에 이거 수업을 또 하겠지만, 여기 눌러서 이모티콘 누르면, 자, 여기 연필을 누르는 거예요. 연필이 연필이 갤러리 포토 에디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토 에디터. 그러니까 선택한 다음에 다른 그거를 어디서 가지고 와요? 다시 갤러리로 가요? 그쵸. 여기 갤러리로 가서 내가 입력하고 싶은 이미지. 근데 이게 갤러리에서 지금 아이폰은 지금 이 기능이 없을 거예요. 아이폰에선. 아이폰은 지금 다른 기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강사님 여기 이렇게 이거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갤러리를 여기서 어떻게 불러와요? 이거 선택했고 복사했죠? 네. 그럼 이건 나가야죠. 여기는. 여기는 나가고. 나가서 지금 우리가 포토로 가야 되는데. 아니 포토로 안 가고. 네, 네. 사진. 사진. 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선택을 했지만. 그럼 다른 사진을 저거해서 말하자면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눌러서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는 조정만 가능하고 편집이 글씨를 복사 붙여하는 기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갤럭시만 여기 에디터 기능이 들어 있어서 요거를 내가 텍스트에 넣어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요게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요런 기능이 들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하셨을 때 그 어떤 이제 피사체를 내가 이제 찍어 와야 되는데 앞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실 때 사진 안에 이제 그런 그 글씨가 들어있고 글씨만 난 쓸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편집하실 때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된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린 거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에서는 지금 그런 편집 기능이 갤러리 안에 사진 안에 그 기능이 들어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런 차이점이 조금씩 없잖아요. 그래서 갤러리 기능을 앞으로 수업을 할 때도 아이폰에는 그런 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정하는 기능은 다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걸 하고 이제 사진에 대한 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사진에 관련된 것들을 사진 촬영하는 거 이런 뭐 그다음에 그 기본 설정하는 거, 사진 잘 찍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노출이나 색온도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앵글과 샷의 기능, 그다음에 이제 사진 뭐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 찍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리터칭하는 방법, 수정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영상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 해서 나중에 이제 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내 유튜브 채널에 내가 찍은 사진으로 내가 찍은 영상을 편집을 한 걸로 가지고 쇼츠나 롱폼 같은 거를 올릴 수 있게끔 이런 작업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찍은 갤러리 안에 있는 사진, 이런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있겠죠. 이건 어디서 찍었냐고 물어봐니,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주죠. 그 대답을 못 해준다고 하는 거는 내가 뭘 찍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근데 사진을 내가 이걸 어디서 찍었는지 장소까지 기억이 오래됐으면 기억을 못 할지만, 이건 오래된 것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찍은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했을 때 이건 어디서 찍었어요? 왜 찍었어요? 뭐 이런 찍은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분명히 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바로 사진에 선생님 사진 갤러리 안에 들어있는 사진은 다 스토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에는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찍은 모든 사진은 이야기가 있고 어떤 시간, 공간, 내가 왜 이 사진을 찍게 됐는지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게 되는 거고, 곧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진은 말이자 언어이다. 그리고 사진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언어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선생님들이 막 친구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만 달랑 보내고 아무런 얘기 안 하셔도 받는 입장에서 이 사진 왜 보냈어 하는 거를 대체로 아는 경우가 더 많죠. 대체로 아예 뭐 뜬금없는 사진이 아닌 이상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단톡방이나 이런 데 사진을 보냈을 때 그 사진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이걸 왜 보냈는가, 이 친구가 왜 보냈지 하는 걸 이해를 한다면 그 사진에 대한 거를 서로 소통이 되는 거고 이 사진에 그런 언어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게 사진에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찍은 사진들은 그래서 우리 톡방에 이제 찍으시는 사진들은 언제 뭘 찍었든지 일주일 동안 찍으시면 좀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주면 이걸 어디서 찍었는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가 찍었을 때 내가 찍었던 사진을 매체를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 각도에서 찍었는데 이번엔 이 각도에서 찍네. 이것도 어떤 시간대에서 찍었네. 이 시간대에 찍었더니 사진이 훨씬 더 이쁘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선생님들도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찍은 사진들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선생님들이 풍경사진 아니면 이천의 무슨 역사적인 이런 사진을 검색을 했을 때 그 작가들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 사진을 봤을 때 나도 여기서 찍어봤는데 이분은 이렇게 찍었네? 이런 것처럼 다양한 사진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찍어봐야지 내가 왜 잘못 찍었는지 아니면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찍었는데 이렇게 되게 잘 나왔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찍어보면 찍어볼수록 실력이 늘어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봄으로 인해서 이건 어떻게 찍었지? 내가 이 각도에서 찍을 수가 없는데 어떤 각도에서 찍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장소에 가서 한번 찍어보는 이런
시간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찍는 사진은 뭐 영상도 마찬가지겠죠.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라는 사토 토미오라는 분이 일본 사진 작가이자 뇌과학자예요. 저도 이제 이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뇌과학자이자 사진 작가인데 나이 60이 넘어서 사진 작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뇌과학을 하시는 뇌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사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육체의 연령을 젊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직접 입증을 하신 분이에요. 입증을.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젊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 애호가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사진에 대한 건 자유고 감동을 느끼고, 그 다음에 사진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통해서 가족 사랑을 깊게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 작가이면서 미국의 한 대학에 또 학장도 지내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아직 살아 계시고요. 근데 나이 60이 넘어 사진을 찍으시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사진에 대한 어떤 표현을 되게 좀 남다르게 표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젊어지나 했더니 사진은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사진을 찍으려면 움직여야 되고 손가락을 쓰게 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손으로 꽉 쥐어야 되는 거거든요. 손이 움직여야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걸 찍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찍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 장소까지 걸어야 되고 어떤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천에 있는 사진 작가 동호회분들 몇 분이 이제 저희 사진관에 와서 인화도 하고 제가 보정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분들 보시면 저보다 연세가 보통 한 10살 정도 다 많으세요. 보통 5살에 10살이 많았는데도 저보다도 더 건강해요. 저는 사진관에 박혀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지만, 그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찍고 싶어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으러 돌아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그런 사진을 찍는 거에 행복감, 그 다음에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걸으면서 그런 건강함,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보여요. 사실은 그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는 저희 다른 일반적인 우리 이제 인물 사진, 상업 사진 하시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이 얘기를 보고 나니까 한번 맞춰보니까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젊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젊고, 그 다음에 내 사진, 카메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이분에 대한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많이 찍으시면 젊어진다고 하니까 많이 찍으시고, 요 책도 한번 나중에 우리 이천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카메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얇아요. 이렇게 얇고 뭐 손바닥만한 책이거든요.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기록성, 뭐 진실, 뭐 시간을 기록하는 사진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뭐 6.25 전쟁이라든지 어떤 뭐 베트남 전쟁, 이런 역사적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들의 기록을 담겨주는 그런 사진이 주였다면, 그래서 예전의 사진들은 어떤 기록성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사진들은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텔링 시대라는 얘기를 해요.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텔링. 그래서 언어, 소통, 전달, 지시, 표현,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사진으로만 풀어가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내가 그렇게 선생님들이 포토 에세이를 만드셔도 되는 거고 그런 기록성이 아닌 이야기를 담아서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영상도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도 그런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작 내가 진짜 시를 쓰려고 그러면 힘들다면 AI 힘을 빌어서 선생님이 시를 쓰고 거기다가 보탬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작가는 도구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잘 표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진 작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각, 관점을 다루는, 그 다음에 창의성, 순간, 상상력을 다루는 그런 분들이 사진 작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구만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고자 피사체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찍게 되잖아요. 사진을 찍게 되면. 내가 뭐 도구를 잘 다뤄서 이걸 잘 찍었지만, 이거 표현하는 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걸 정리를 못하면 그 사진은 사진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진이 말하는 이유, 그래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주 쉽게 제미나이에다가 사진을 불러와서 내가 찍은 사진을 만약에 이거는 이제 AI가 만든 사진입니다. AI가 만든 사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해 주나 얘가? 사진을 분석해서 디카시로 작성해 줘. 나무들이 터널을 이룬 숲길을 걷는 가족. 빛을 등지고 서서 자, 이렇게 시로 작성을 해줬죠. 그럼 이어서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가족의 이야기를 담는 포토 에세이를 작성해줘. 숲을 거니는 가족의 모습이 담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토 에세이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시를 쓸 수도 있고 포토 에세이를 작성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나는 내가 쓴 시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뭔가 표현하는 게 어려워. 이제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조금씩 이제 AI 힘을 빌어서 선생님들이 작업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다. 사진은 스토리텔링인데 대체로 이런 것들이에요.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중에 큰 부분 사진을 찍고 또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셔터를 누를 때 분명 우리는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진에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폰의 갤러리마다 각자가 찍고 편집한 사진들이 가득하지만 그 사진들에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죠. 내가 찍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갤러리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뭐 가족과 함께 떠나는 휴가 여행 이야기도 담겨져 있을 수 있고 산책하는 사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라이딩하는 거, 등산하는 거, 트레킹하는 거, 뭐 일상생활 중에 간단하게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우리의 일상을 여러모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으로 글과 사진, 영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서로 주고받는다면 소통이 되고 공감을 할 수 있고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그런 것도 사진을 많이 봤어요. 이게 사진이 많이 나와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예요. 핀터레스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핀터레스트라는? 네, 핀터레스트 한번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검색을 해보면 이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 예전에는 핀터레스트가 여기로 가서 로그인을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로그인 하시게 되면 좀 더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검색.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풍경 사진. 만약에 여기에 장미라고 검색을 하면 장미에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을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나도 요런 포즈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 그럼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각도로.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이니까 국화겠죠. 국화를 검색을 해보면 국화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송이 있는 사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송이가 찍혀 있는 사진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요런 꽃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각도에서 선생님이 찍어보는 사진들, 그 유명한 사진 작가님들이 이렇게 사진을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찍은 이런 국화 사진을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들 상당히 이쁘잖아요, 그죠? 요런 사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고, 나도 요렇게 한번 찍어볼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핀터레스트. 여기 있는 건 거의 이제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 이제 다운을 이제 그냥 오늘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내가 이미지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여기 보시게 되면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거의 다 공유가 되는 거고요. 여기 홈에서 전체 사진을 만약에 이런 사진을 검색을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냥 검색해 볼게요. 여기 검색을 한 것 중에 어떤 사진들은 여기에 이제 그 스토어 사진이라 해가지고 그런 그 작가들이 돈을 내야지만 또 사진을 다운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이 아닌 이상 선생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웬만한 사진들이. 표시가 되어 있겠죠? 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진들이. 만약에 이런 사진들을 내가 저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여기 배경 세트 만드는 쪽이 저장이 됐고 공유 여기 핀 이미지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 지금 그냥 이 사진들은 다 다운로드가 가능한 사진들이에요. 이런 사진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픽사베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은 픽사베이하고도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인들이 올린 사진도 많이 있고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만약에 다운을 못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것들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사이트를 이미지 다운로드 하게 되지만 그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워터마크 같은 게 따라오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운로드보다도 우리가 그 참고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참고 용도로. 그래서 이런 인생 사진 같은 경우도 참고 용도로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픽사베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픽사베이도. 여기는 이제 픽사베이는 사진도 있지만 비디오, 음악 효과 이런 것까지 다 다운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으로 배경 영상 같은 걸 내가 지금 뒷배경으로 깔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들을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폰서 이미지 여기는 돈을 내야 돼요. 들어가 보면 스폰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돈을 내야 되는 거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돈을 안 내도 상관없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진으로 한번 가보고 한번 가을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런 여기 스폰서 있죠? 여기는 밑에는 로얄티 없는 사진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마음에 드시는 사진 있으면 클릭을 하면 여기는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 크기까지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크기까지도 이게 가능하지만 아까 여기 스폰서 이미지 있죠? 여기는 여기 돈을 내라고 떠 있습니다. 그죠? 네, 스폰서 이미지는 돈을 이 스톡 이미지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이런 사이트에서 내 사진을 올려서 파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파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사진을 잘 찍어서 이런 데다 올려서 남들한테 줘도 되지만 나도 스톡 사이트에다 내 사진을 올려서 팔고 싶다 하셔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쓰셔도 되고 이게 비디오 같은 경우는 꽤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게 되면 원하는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만약에 이 하늘이다. 하늘 관련된 이런 영상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서 눌러보면 이런 영상들을 몇 초? 17초짜리. 이걸 배경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인트로나 아우트로에 내가 배경 영상을 쓰고 싶은데 마침 나는 아우트로에 이렇게 노을진 배경으로 엔딩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삽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것도 사이즈가 있죠. 크기, MP4의 크기도. 그래서 나는 요건 이제 FHD, 이건 4K, 이것도 이제 4K 중간 단계, 요건 중간 단계고, 요거는 이제 4K 요런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운받아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얘한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갤러리에 있는 사진에도 위에다 덮어쓰기 하는 이런 거 선생님 편집하실 때 그 충분히 가능한 거죠. PIP 기능으로 가능하게. 이런 영상들이 영상이나 픽사베이는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 사진 이런 것들 일러스트 뭔지 아시죠? 이런 그림 선으로 된 그림들 이런 것들 이런 영상 이런 사진도 내가 검색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도 들어보고 다운이 가능합니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들어보시고 다운이 가능해요. 이렇게 다운 요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셔도 돼요. 신나는 거 그냥 배경음악 이렇게 찾아보면 그죠? 13만 4천 개의 로열티 프리 이런 음악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각각에 내가 했을 때 그냥 피아노 음악을 쓰고 싶다. 피아노는 3만 1,000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르 나는 뭐 비트가 강한 거 좀 적용해서 비트가 강한 걸로 좀 듣고 싶어. 이런 비트가 들어가는 이런 음악들. 네. 그래서 다운을 이런 데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노열티 풀이기 때문에 배경음악이라든지 효과음악들을 나중에 사용하시면 돼요. 픽사베이는 여기도 되지만 선생님 스마트폰에서도 픽사베이는 여기 앱이 있어요. 앱이 픽사베이라고 앱이 있으니까 이 앱을 설치해서 나중에 똑같아요. 화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앱에서 선생님이 하셔도 돼요.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이런 사진을 보시면서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지? 요 국화 같은 요 사진을 같은 거 찍었는데 뒷배경이 흐리게 나갔네? 요런 것들은 내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을 가지고 선생님이 사진을 찍게 되면 기존의 사진 모드에서 찍던 사진하고 이런 뒷배경이 흐리게 나오는 이렇게 아웃포커싱 되는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찍는 사진들은 선생님들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 내가 직접 이야기를 쓰는 게 힘들면 AI 힘을 빌려서 이야기를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거 작성을 했는데 내 이야기가 좀 안 맞아. 선생님이 수정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후작업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찍는 사진들은 선생님들이 어떤 사진이든 같이 공유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찍어서 우리 톡에 같이 올리셔서 내가 이번에 어디 다녀왔어. 아니면 맛집을 갔다 왔어. 이런 사진들도 공유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그 13주 동안 앞으로 이제 10주 정도 남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사진을 서로 영상이나 사진들을 공유하시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더 배우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들은 지금 제가 다 찍은 사진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기도 하고 이게 벌 사진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아요. 선생님 찍을 때 그죠? 이렇게 자주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좀 거리를 두고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줌을 당겨서 찍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고 코스모스 사진은 이거는 이제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찍은 거예요. 밑에서 하늘이 나오게끔 이 하늘이 나오게끔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도 항상 내 눈높이에 있는 꽃 높이만 찍지 마시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힘든 자세에서 사진을 찍어보시라는 거예요.
힘든 자세. 그럴 때 힘든 자세에서 찍었을 때 좀 더 독특한 사진이 나오고 진짜 창의성이 발휘된 사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세는 난 힘들어. 그러면 셀카봉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쭉 밀어넣어서 꽃 밑에서 하늘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 보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보시고 또 하나는 내가 나보다 높은 곳에서 드론 촬영하듯이 카메라를 여기다가 셀카봉에 달아서 하늘 높이 들어서 이렇게 높여서 숙여서 위에서 내려보듯이 찍는 이런 사진도 필요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겠어요, 이거?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 건물이 보이는 건데, 노을이 졌는데 여기만 빨간 거예요, 이 건물만. 제가 이제 지난 신호대기에 서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호대기 상에서 찍었어요. 이게 제가 색깔을 넣은 것도 아니고, 요런 사진은 진짜 자주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은 언제든지 찍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진들은. 근데 요즘에 어때요? 어제 구름 진짜 이뻤거든요. 근데 사진을 못 찍었는데 어제 구름들이 되게 이뻤어요. 이런 사진들이 뭐 일자구로 뭐 X자구로 막 구름이 여기저기 떠 있는 이런 구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럴 때 그런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는 사진도 너무 이쁘고, 그럴 때 노을은 어때요? 진짜 이 노을에 비친 그 구름들이 불그스레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산책을 다니신다 그러면 이 복하천 우리 그 뚝방길에서 산책을 하시게 되면 진짜 이쁜 사진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설봉 우리 호수 거기를 한번 둘레길을 도시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보시는 것도 되게 이쁜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이제 포토존이라 해서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포토존이 가보면 진짜 포토존이에요. 이 작가들의 이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딱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 찍게 되면 딱 나오는 그 배경이나 이런 이미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포토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면서 각 관광지마다 그런 포토존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포토존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사진은 진짜 이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요 사진은 제가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수채화로 만든 거죠. 수채화로 만든 이 앱을 활용해서 수채화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이런 수채화로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제가 이제 찍어보시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 밑에서 나무를 위로 바라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한번 담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설봉산에 이제 꾸며놓은 것들이 자작나무도 일부 있어서 그런 데서도 한번 바닥에서 하늘을 보게 되면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이슬이 맺힐 때 여기 물방울이 떨어져 있길래 한번 찍어봤는데, 요걸 멋있게 찍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인플루언서들 중에. 어떤 사진이냐면 여기에 다 그 피사체가 맺히게끔 찍는, 다양하게 피사체가 보이는 그렇게 접사로 찍게 되면 다양한 반영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진들이 있고, 요것도 제가 이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코스모스가 얘만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얘만 혼자 이렇게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키가. 근데 코스모스 밭에서 한 10여 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줌으로 제 주차장에서 차에서 기대가지고 줌을 당긴 거예요. 그래서 당겨서 찍었는데 벌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벌이 있었어요. 벌이. 여기 보시면 가까이 키워보면 여기 벌이 보이죠? 예, 이 벌이 이렇게 있는 게, 그래가지고 저도 찍고 나서, 찍을 때는 잘 못 봤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저건 아웃포커싱이라기보다도 이건 사진을 줌을 당긴 거기 때문에 사진 모드예요. 사진 모드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 사진 모드에서 그냥 찍은 거고, 흐려진 게 아니니까. 이거는 얘한테 초점이 맞으니까 뒷배경이 저 멀리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흐려진 건데,
사진 모드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 이건 사진 모드에서. 근데 좀 거리가 뒤에가 머니까 흐려지게 좀 보이는 것 뿐이고, 이게 아웃포커싱이 되면 뒤에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이게 나가야 돼요. 네.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찍은 사진이나 우리가 이제 가을, 우리 이제 추석 앞두고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를 내가 찍은 사진 안에 캘리그라피 글씨를 넣어서 그다음에 내 이름까지 넣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지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수업이 있나요? 다음 주에 수업 있죠? 요걸 땡겨서 요거 하는 방법을 좀 앞으로 땡겨서 수업을 해볼 수도 있고, 왜냐면 추석 연휴 때 사용해 보시라고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한번 요 작업을 수채화로 만드는 거나 캘리그라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땡겨서 한번 수업을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사진, 내가 가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의 설정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가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설정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설정들. 그래서 지금 우리 갤럭시 폰에 있는 설정 화면들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설정 화면들이 엄청, 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많은 설정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설정이 어디 들어있냐면,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카메라 앱에 설정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갤럭시 폰은 카메라 앱에 설정이 들어있거든요. 갤럭시 폰은 이게 보시면 카메라 안에 이게 점 4개를 누르게 되면, 예전에 상단에 있었는데 이 점 하단에 점 4개 누르면 톱니바퀴, 이게 설정 버튼이에요. 설정 버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설정들을 여기서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은 이제 아시겠지만 카메라 안에 설정이 따로 없어요. 그냥 카메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카메라밖에 없어서 카메라 안에 여기에 설정 부분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설정으로 가셔서 카메라를 찾으셔야 돼. 여기 카메라, 여기를 찾아서 여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조금씩 좀 화면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요 기준만 봐도 지금 카메라 설정 부분이 갤럭시 폰은 여기에 이제 AI 기능들을 다 탑재를 해놨어요. 갤럭시 폰은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15 제가 프로인데 15 프로인데 이제 이번에 17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화면이 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비디오 녹화라든지 슬로우 모션 녹화의 화질이라든지 영상 녹화에 대한 이런 기준이 여기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리 녹음은 스테레오로 해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맷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영상 포맷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요 기준으로 해 놓으시면 돼요. 사진 모드 이렇게 포맷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연속 촬영, 뭐 고소 연속 촬영하는 거지, QR코드 스캔한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QR코드 스캔이 AI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감지된 텍스트 보기가 기능이 있으면 이게 AI 기능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갤럭시 폰 같은 경우가 텍스트 스캔, 문서. 여기에 이제 내 카메라에 이미지를 찍었을 때 이미지 안에 글씨가 있으면 텍스트를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아이콘이 뜹니다. 화면 안에 뜹니다. 요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QR코드 스캔이라는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구도 추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선생님 뭐예요? 사진 찍을 때 구도잖아요. 구도인데 AI가 최적의 사진 구도를 잡아줍니다. 요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요 세 가지를 한번, QR코드 스캔은 알고 계시니까 문서 스캔, 여기 갤럭시 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나가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되면 글씨가 있는 기능이라면, 내가 이미지를 찍는데 글씨가 있어, 이미지 안에. 그러면 이대로 그냥 찍어도 되긴 하지만, 요때 비쳤을 때 오른쪽 하단에 T라는 글씨가 떠요. 아이콘이. T라는 아이콘. 요게 뜹니다. 그러면 요걸 클릭하게 되면 얘가 글씨만 가지고 와요. 요렇게. 글씨만 인식을 해서. 그래서
글씨만 가져온 걸 가지고 내가 보드 복사한다든지 스캔을 한다든지 내가 요 기능만 선택해서 내가 스캔을 한다든지 요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것만 내가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텍스트 스캔이 가능한 기능이 들어 있다.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복수를 하면서 나왔던 게 뭐예요? 네이버 렌즈, 구글 렌즈에서 문자 인식이 됐었죠. 이거를 우리 카메라, 갤럭시 카메라 안에서도 요 기능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지된 텍스트 보기, 요게 그런 기능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기능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구도 추천,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게 뜨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얘가 플러스가 지금 하나 더 떠다녀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게 잘 안 보이죠? 가운데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 떠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 플러스가 요게 요 플러스가 여기하고 맞아지면 얘가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지금 찍고 있는 요 구도가 가장 좋은 구도다라는 걸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떠다니는 거, 요거를 여기에 가운데 딱 맞춰서 내가 사진을 찍게 되면 노란색이 되는 거. 요게 카메라가 인식하는 최적의 구도. 요게 이제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촬영 구도 추천. 그럼 요거는 선생님 지금은 선생님들이 켜놓고 계시면 요게 기능이 있다면 요 기능을 켜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문서 스캔도 켜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도 켜놓고 계시고 아이폰 역시 요 기능들을 다 켜놓고 계시면 된다. 문제기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하고 같이 이제 맞추려고 그러면 볼게요. 여기 이제 격자와 수증기라는 게 있어요. 격자와 수증기. 요거를 켜주세요. 요거를 켜주시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폰에서는 뭐가 켜주냐? 촬영 가이드. 여기도 격자선 및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혹시 써 있으면 그걸 켜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촬영 가이드. 그럼 요게 무슨 기능이냐? 카메라를 봤을 때, 자, 키게 되면, 여기 하얀 라인이 보이죠? 요게 이제, 수직수평 안내선입니다. 요게 수직수평 안내선. 요 기능은 나중에, 우리가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영상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카메라, 일반 디카에서도 우리가 이 수직수평 안내선을 켜놓고 찍습니다. 우리는 일반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구분할 선밖에 안 되어 있지만 일반 디카는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뭐 구분할 선도 있긴 하겠지만 3분할 선도 있지만 더 세밀하게 이게 나눠서 찍을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일반 디카에는 또 들어 있어요. 일반 디카에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때 선생님들이 요 3분할 선 특히 풍경 사진을 찍으실 때 지금 여기 화면이 위에가 더 하늘이고 여기가 바다이면 요렇게 두 칸을 하늘 한 칸을 바다 뭐 요런 식으로 찍는 그냥 그 가운데 절반이 아닌 하늘과 바다를 절반이 아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2대1 아니면 1대2가 되는 이런 비율로 풍경 사진을 찍어라. 요게 그 다음에 수직수평 안내선이잖아요. 사진을 찍으러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 수평 수직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켜서 요 라인에 맞추면 수직이 맞죠. 수평도 맞고. 그 다음에 벽에 가서 벽에 이런 모습의 코너 있죠. 그 다음에 문의 라인에 보면 또 라인이 또 맞잖아요. 요런 것들을 잘 기준을 하게 되면 선생님 찍으실 때 실내에서도 수직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외부에 나갔을 때는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가지고 아니면 건물의 그 수직 수평을 맞춰서 선생님이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안내선 요거는 선생님들이 꼭 확인을 해서 여기는 꼭 활성화 시켜주시라. 요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이폰에 있는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에는 좌우 반전 없이 셀피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활성화시키면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때 내가 얼굴이 좌우가 반전이 안 돼요. 그냥 찍히는 대로 찍힙니다. 그 대신 뒷배경의 글씨가 거꾸로 나와요. 뒷배경 글씨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요걸 활성화 놓고 찍게 되면 내가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데 뒤에 현수막이나 어떤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서 인증샷을 내가 셀카를 찍었어. 근데 이걸 활성화 놓고 찍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다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이걸 활성화돼 찍게 되면 뒷배경은 글씨가 거꾸로 나온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이 셀피 저장 요거를 놓고 카메라를 찍고 글씨를 제가 이제 셀카를 찍는다 칠게요. 셀카를 찍으면 뒷배경에 글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찍어요. 그러면 요 방향대로 저거 나오죠. 저 방향대로 그대로 나오죠. 근데 뒷배경 글씨는 어때요? 거꾸로 돼 있죠. 반전돼 있죠. 그래서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데 뒷배경 글씨가 제대로 나오려면 나는 반전이 되지만 글씨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이거를 선생님들이 좌우 반전 없이 이거를 꺼놓고 다시 한번 찍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찍게 되면 이제는 글씨가 어떻게 된다? 나는 반전이 됐어요. 나는 반전이 됐는데 뒷배경이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이제 인증사 사진을 찍고자 할 때는 요 기능을 꺼놔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좌우 반전 없이 셀피 저장 이거 마찬가지로 아이폰도 이걸 꺼놓으시면 선생님들이 인증샷으로 뒷배경에 간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걸 찍고 있을 때 많이 찍으시잖아요. 인증샷을. 그럴 때는 이걸 꺼져요. 제가 이제 가끔 예능 프로에서 보시면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뭐 연예인들 셀카 인증샷 찍는다고 이렇게 찍어요. 근데 뒷배경에 글씨가 다 거꾸로 나와요. 다 거꾸로 나와요. 인증샷이. 이게 벌써 켜져 있지 않아요? 아니요, 켜져 있어요. 기본 세팅은 켜져 있어요. 기본 세팅은. 그래서 요게 굳이 왜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뒷배경 글씨가 거꾸로 나오지 않으려면 요걸 꺼놔야 된다라고 이제 앞으로 선생님 셀카 인증샷 찍으실 때는 요걸 이제 꺼놓고 찍으시는 거 이제 글씨가 거꾸로 안 나오게끔 이제 아시겠죠?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고 그러면 얘를 비활성화 해놓으면 반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얼굴은 반전된 상태로 되어 있고 글씨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된 상태 이렇게 바뀌니까 글씨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나는 반대로 가 있는 거죠. 위치가. 보통 비활성화가 더 이제 말하자면 쓰임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활성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위치가 바뀌지 않은 거니까 그대로 내가 보이는 위치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원할 때는 뒷배경이나 이렇게 글씨가 이게 의미가 없고 내가 정상적으로 좌우 반전 없이 내가 보이는 그대로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활성화 넣고 찍게 되지만 뒷배경에 글씨가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글씨가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비활성화 넣고 시켜라.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폰이 좀 적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들어있고 갤럭시 폰에 또 하나 들어있는 AI 기능 중에 하나가 인텔리전트 기능이라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폰에 있죠? 인텔리전트 기능이라고 있나요? 선생님 폰들에? 상단에? 있어요. 인텔리전트 기능. 요게 이제 AI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이 한 25개에서 장면을 내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 사람이 사람을 찍고 있는지 풍경을 찍고 있는지 일몰을 찍고 있는지 일출을 찍고 있는지 얘가 그 피사체에 맞게 색감이나 밝기나 노출을 알아서 잡아줍니다. 이 기능이 인텔리전트 기능이라 해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고자 할 때 이제는 사진 모드에서 이 기능들은 다 사진 모드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진 모드에서 사진을 찍을 때 내가 풍경 사진을 찍고 있구나, 일몰을 찍고 있구나, 꽃을 찍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식을 해서 그 밝기를 최적화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장면은 밝게, 음식은 더 맛있게, 풍경은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색감과 대비를
최적화 시킨다. AI가 알아서 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능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카메라는 아이폰에서는 특별한 거라서 사진 모드에서는 인물 사진 모양으로 찍을 수 있게끔 요런 기능을 제가 이제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영상 셔터를 더 빠르게 누를 때 품질에 떨어지는 거를 이제 좀 더 활성화 시켜주는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수정이라는 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와이드 광각을 찍을 때 좀 모서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왜곡이 돼요. 광각으로 찍을 때는 그거를 이제 아이폰에서는 렌즈 수정을 해서 그 왜곡을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갤럭시 폰에는 기본 안에는 그 기능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지 않고 추가로 앱을 설치해야지만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 있다. 자, 그다음에 네. 아, 선택이 안 돼 있다고요? 선생님 지금 선택이 안 되죠? 지금 셀카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진 모드가 아니든, 예,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진 모드가 아닌 곳에 있을 때는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다. AI 기능들은. 사진 모드가 아닌 곳에 있을 때는 요 기능들이 다 비활성화 됩니다. 예. 셀카 모드든 이게 기능이 비활성화 돼요. 자,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동 FPS에서 되어 있으면 요 기능들을 이제 활성화 시켜 주시고 좀 이 프레임 수가 높을수록 동영상의 화질이 좋아요. 부드럽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에 영화 찍을 때 필름으로 찍을 때는 1초에 24장을 찍는다고 그랬어요. 1초에 24장. 근데 지금은 우리가 30프레임이에요. 1초에 30장이 찍히는 거죠. 그럼 6장이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FHD나 이제 4K나 이런 데 갈 경우에는 60프레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스포츠 경기 있죠. 뭐 축구라든지 육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120프레임, 240프레임 이래요. 그래서 더 그런 사진들, 영상들을 보게 되면 슬로우, 그 다음에 패스트 이런 거 할 때 더 깨끗하게 영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60프레임 이상으로 찍어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상당히 여기 위에 여기 프레임 수, 슬로우 모션도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효율성으로 찍을 수가 있게끔 화질이 좋게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4K 60프레임 그 다음에 FHD의 60프레임 이런 기능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떨리 보정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손떨리 보정이 기능이 들어있다면 손떨리 보정은 선생님들이 넣어주시면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대상 추적 AF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대상 추적 AF 기능. 요거 역시 선생님들이 이 기능이 뭐냐면 촬영 피사체를 따라다니는 거죠. 초점이 따라다니는 기능이니까 선생님이 크게 많은 일반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고가의 카메라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태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가 위치 태그로 추가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찍었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갤러리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게 되죠. 지금 방금 제가 셀카 찍었잖아요. 요걸 누르면 요거 화면을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디서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다 나와요. 그죠?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내 폰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용량, 그 다음에 화질 크기,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감도, 그 다음에 렌즈 거리, 요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 추가를 해놓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 구글 지도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구글 지도하고. 그럼 눌러보면 현재 제가 찍은 사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내 갤러리 폰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어디서 찍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어디서 찍었는지. 예. 이 기능들이 쭉 화면을 줄이면 다 나오죠. 예.
경기도권에서 찍었던 사진들, 원주에서 찍었던 거, 충청도 이렇게 쭉 찍습니다. 없어요. 요쪽에 있는 사진이 없어요. 저 요쪽에서 놀아요. 예, 이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글 지도에 위치 태그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위치 태그를 했을 때, 요 기능들이 나옵니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 위치 태그가.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위치 태그 찍은 사진들을 내가 따로 저장하지 않고 그냥 그 원본을 그냥 보내게 되면 상대방의 그 정보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정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찍었던 방금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 사진들의 이 메타 값이 다 따라가요. 이 공유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다운을 받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어디서 찍었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번 이거를 다시 뭐 새로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보내시게 되면 그 메타 값은 좀 사라져요. 그런 게 원본 기능에서 원본으로 보내실 때는 그런 내용들이 따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카톡에서 이미지를 보내실 때 어때요? 여기 이제 추가하면 이미지 선택하게 되면 여기 나오죠. 점 3개 눌러서 내가 원본으로 보낼 건지 그다음에 동영상 등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사진을 인화를 한다든지 크게 뽑을 때는 원본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가끔 일반 화질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보내시면 메타 값을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보내볼까요? 제가 제 사진을 여기 올렸어요. 이 원본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전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화질을 줄여서 바꿔서 보내볼게요. 일반 화질로 그 메타 값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원본이고 두 번째 사진은 일반 화질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클릭을 해서 상세 정보를 눌렀을 때 나오죠. 두 번째 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진에서는 상세 정보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선생님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다운로드 그러면 요 데이터 값이 다 나옵니다. 이 메타 값이 상세적으로 눌렀더니 종류, 크기, 해상도만 나오거든요. 그게 다 다운로드 받으셔도 아니 그냥 그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저 그냥 카톡에서 받거든요. 자 제가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지난번에 하니까 그 카톡에서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원본과 그 다음에 일반 화질과 그 차이가 상세적으로 틀렸거든요.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운 받아서 했는데 안 나왔다.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두 번째 건 안 나올 거고 여기 눌렀을 때 여기 지금 따라오죠. 지금 첫 번째 거 지금 다운을 받아서 따라왔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걸 다운을 받아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일반 화질로 했을 때 두 번째 거 다운을 받았을 때 안 나오죠. 네,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바뀐다. 그래서 일반 화질로 보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냥 전송 서로 할 때. 근데 인화를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원본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특별한 경우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내실 때는 소통을 할 때는 그냥 일반 화질로 보내셔도 큰 무방하다.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내 정보를 노출하기 좀 그러면 원본으로 보내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보내셔도 되긴 하는데 찍은 위치나 이런 것들 보내는 게 좀 꺼림칙해 그러는 소통 관계라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일반 화질로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는 상관없어요. 문자는 내가 원본을 보내도요 갈 때 압축돼서 갑니다. 그래서 축소돼서 가기 때문에 문자는 상관없는데 카톡은 얘가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폰, 아이폰도 이런 화면으로 좀 되어 있고 이 선생님 쓰고 계신 아이폰이 저랑 가지고 있는 이 메뉴가 좀 다른 게 있나요? 어떤 게요? 혹시 감지된 텍스트북이 있나요? 있어요 저는. 선생님도 있고
예. 격자 수증 기능 있을 거고. 네, 있어요. 그쵸? 저거 없어요. 저 렌즈 아, 렌즈 수정. 아니요. 근데 그 위에. 아, 위에 사진 모드에서 인물 사진. 네, 그거. 아, 요게 이제 인물 사진 모드, 인물 효과 내는 그런 건데, 사진 모드에서도 얘가 이제 그 효과를 줄 수 있게끔 만든 기능인데, 요게 이제 새로 추가된 건가 봐, 이 15에서. 그게 없네요. 그 다음에 AI 기능이 이제 14까지만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접사 제어 촬영. 접사 촬영이 뭐냐면, 근접 촬영을 했을 때, 이게 가깝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폰은. 그 다음에 우리 갤럭시 폰은 사진 모드에서 선생님들이 근접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근접 촬영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요게 꽃이 떠요. 요게 뜨시는 분이 있고 안 뜨시는 분이 있어요. 근접 촬영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까이 가셨을 때 이 꽃이 뜨면 선생님이 최대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디까지 들어가서 선명하게 찍힐 수 있는지 요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꽃 사진이나 이런 거 찍으실 때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들어가면 지금 이거 보시면 이 판하고 지금 어때요? 거리가 엄청 가깝죠? 지금 한 2cm, 3cm도 채 안 돼요. 요런 거리에서도 얘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 기능이 접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도 접사 촬영 제어기가 활성화 시켜놓고 찍으시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제 요 설정에서 빠져나와서 카메라를 켜면 얘 역시 가깝게 가서 사진 모드에서 얘도 이렇게 나오죠. 꽃이 나오죠. 접사 촬영 기능을 얘가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기능들이. 그래서 아이폰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진 모드에서 설정 부분은 다양한 것들이 또 있는데 지금 이제 또 내려가 보면 우리 아이폰에 없는 기능이 워터마크 기능이 들어있어요. 워터마크가 뭐냐면 내가 찍은 사진에 예전에 필름 카메라에 날짜, 시간 이런 게 찍혀서 나온 적 보신 거 있으세요? 있죠. 이거를 내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워터마크를 활성화시키면 내 이름,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편집에는 내 이름이나 기본을 안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편집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닉네임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은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타일만 바꿀 수 있어요. 두 가지 스타일. 월일이 들어가는 거나 월이 없는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오전이 붙는 거냐 오전이 안 붙는 거냐 이런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어요. 24시간 시간 모드냐 아니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시간 모드냐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내 사진에 이걸 찍을 때부터 나는 내 사진에 이름과 날짜를 넣고 싶다 하시면 요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나오는 게 난 좀 그래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꺼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요거 체크하시면 요건 안 나와요. 이름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름만 날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시간도 넣으시고 싶으시면 시간까지 넣을 수 있다. 요런 기능이 워터마크입니다. 워터마크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유료 앱들은 무료로 사용할 때 이 워터마크를 집어넣어요. 워터마크. 그래서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영상을 찍을 때 편집을 했을 때 워터마크 뭐 키네마스터면 키네마스터, 캡컷이면 캡컷 이런 워터마크가 영상 안에 사진 안에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뭐 쭉 보시면 또 촬영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음성 촬영을 할 거냐 뭐 손바닥 내밀기 셀카 찍을 때 손바닥 내밀면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셀카에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촬영 음성 명령으로는 뭐 스마일, 김치, 촬영 뭐 이렇게 하시면 얘가 촬영을 해주는 그래서 내가 터치 안 하고 멀리 세워놓고 찰칵하면 얘가 찍어주는 거죠. 이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음성 명령이 가능하다. 이런 AI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리모컨이 필요 없는 거죠. 리모컨이 예전에는 요
여기 24까지는 요 펜으로 여기 버튼 있거든요. 요걸로 촬영이 됐었어요. 펜으로. 근데 25에서는 빼버렸어요. 이 촬영 버튼 기능을 빼버렸어요. 이게 안 돼요. 25는. 그래서 24까지만 돼요. 이 기능이. 촬영 버튼으로 아니 펜으로 촬영하는 기능은 24까지만 되더라. 이걸 빼버렸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카메라 설정하는 부분이 설정 안으로 들어가서 기능들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갤럭시 폰은 카메라에 들어와서 설정 부분에서 하셔도 된다. 그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선생님들한테 없는 메뉴가 하나 여기 있어요. 카메라 어시스턴트. 요게 있습니다. 카메라 어시스턴트. 요게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우리 갤럭시 폰 가지고 계신 분들. 갤럭시 폰. 지금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선생님이 설치하신 거예요. 직접 설치하신 거예요. 카메라 어시스턴트. 자,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는 설치를 하게 되면 얘가 갤럭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카메라에 좀 더 특별한 기능들을 장착을 시켜준 건데, 무슨 기능이냐면 이걸 보여드리고 설치를 같이 해볼게요.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줌 버튼을 렌즈에 따라서 설치가 더 추가가 되고요. 내 렌즈에 5배 줌, 10배 줌, 100배 줌이 있다면 이 줌 버튼에서 활성화돼서, 제 거 보시면 카메라를 열게 되면 이렇게 줌 버튼이 다 있어요. 선생님들 몇 개 없죠. 근데 저는 10배 줌, 100배 줌까지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세팅이 가능하고요.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터치 버튼을 하잖아요. 터치와 함께 사진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폰은 손가락을 뗐을 때 찍히는 거예요. 손가락을 뗐을 때. 그래서 순간 포착이 잘 안 되는 게 우리 스마트폰이에요. 순간 포착이 아니에요. 일반 디카는 셔터 누른과 동시에 찍히는 거지만, 우리 디카는 즉시 촬영이 이게 안 되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시면 저는 이제 즉시 촬영이라는 게 되는데, 선생님들은 아마 요거 저도 꺼놓고 한번 해볼게요. 꺼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촬영 버튼을 손에서 떼는 순간 찍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떼는 순간 찍혀요. 떼는 순간. 그죠? 떼는 순간 찍히죠? 떼는 순간 촬영이 될 거예요. 떼는 순간. 근데 지금 설정에서 제가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에서 요 기능을 즉시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터치와 함께 촬영이 되는 거예요. 터치와 함께. 바로 촬영이 됩니다. 그러면 순간 포착을 놓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기능들이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순간 즉시 촬영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아이폰에 들어있던 왜곡 보정, 이 광각 촬영할 때 왜곡 보정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렌즈 자동 전환이라든지 초점 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이머 촬영이 좋은 기능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타이머 찍을 때는 한 장밖에 못 찍죠. 한 장. 타이머로 우리가 셀카 단체 사진 찍으려고 타이머 또 그거 셔터 누르고 또 뛰어와서 서 있으면 찰칵 하나 찍고 또 가서 또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1초 간격에서 3초 간격으로 한 장에서 7장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갤럭시 폰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로 이걸 찍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찍었다가 1초 간격으로 포즈를 바꿔서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이제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로 제가 이제 한번 해보면, 이 타이머로 제가 이제 찍게 되잖아요. 여기 타이머 여기 이제 활성화 시켜놓고 5초로 놓고 5초 뒤에 사진을 찍겠죠. 아니면 빠르게 2초로 해볼게요. 2초 뒤에 사진을 찍겠죠. 셀카.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찍히고 찰칵 이렇게 3번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의 현장에서 셀카 타이머로 촬영할 때, 단체 사진 찍을 때 삼각대 놓고 찍을 때 이렇게 타이머로 놨을 때 하트 모양,
그 다음에 화이팅, 그 다음에 V 요 세 가지 포즈로 다 만들어서 이 타이머 촬영 단체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타이머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게 또 들어있다.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갤럭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디서 다운을 받냐? 어디서 다운받냐? 삼성폰에서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스토어, 삼성에. 그래서 삼성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장바구니처럼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장바구니처럼. 한번 스토어라고 영문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앱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화면 올려서 스토어라고 영문으로 쳐보시면 여기 빨간색의 장바구니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걸 클릭해서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갤럭시 스토어처럼 플레이 스토어처럼 이런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스토어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앱에 가셔서 돋보기 누르고 여기서 선생님이 한글로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이 되나? 검색이 되시는 분은 설치가 되는 거고 검색이 안 되시는 분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아이폰에는 이런 기능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폰은 아이폰 나름대로의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있나요? 우리 갤럭시 폰 선생님들? 있으면 설치를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설치와 동시에 그 설정 화면으로 그냥 얘가 들어가요. 메뉴가 설정 화면으로. 있으신 분들은 설치해주세요.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 없죠? 다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폰 말고. 자, 설치해주시고 설치하셨으면 카메라로 가서 한번 설정을 눌러보면 어떻게 아까 없었던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밑에 들어와 있나요?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걸 눌러서 저처럼 줌 버튼도 한번 눌러서 줌 버튼도 하나 더 추가 생성시키시고 자동 HDR 기능도 활성화, 그 다음에 사진의 질감은 좀 부드럽게, 렌즈 자동 전환은 활성화, 왜곡 보정도 활성화, 그 다음에 즉시 촬영도 활성화, 그 다음에 초점 우선화하는 거, 초점을 맞추는 사진 찍는 걸 이걸 우선화 해주시고,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하는 거를 사진 모드로 촬영 버튼 길게 누르면 동영상으로 바뀌는 거, 요런 기능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촬영하실 때 요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아나모픽 렌즈라 해가지고 요런 압축하지 않고 찍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1.33 정도만 해놓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HDR 원프로 탭 플러스 요것도 그냥 활성화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오디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버즈를 쓸 때 가능한 기능이라 이것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외장 공간 저장 공간에 연결된 외장 공간을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하는 거. 내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장기간 촬영하는데 용량이 좀 부족해. 그럴 때 외장하드 연결해놓고 촬영하겠다 그러면 거기로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게끔 동영상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자동 꺼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시다 보면 찍으려고 할 때 찍다 보면 카메라 화면이 꺼져 있어.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늘려놓을 수 있어요. 카메라 화면 시간을 늘려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중 화면 어떻게 하는 거는 사용 안 하는 걸로 하셔도 돼요. 요 정도로 이제 세팅해 놓으시면 기본적인 거는 이제 카메라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즉시 촬영. 즉시 촬영하고 타이머. 요 기능이 좀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촬영 버튼에 손가락에 닿는 순간부터 촬영이 되게끔 하는 요 기능이 갤럭시 폰에 생겼다. 요거를 이제 장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카메라 설정 요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에 들어있는 이 카메라 설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이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 아이폰에 있는 기능이나 우리 이제 갤럭시 폰에 들어있는 이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팅을 해놓고 촬영하시는 거나 안 하시는 거나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를 오늘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잠깐 보시면 촬영 모드 여러 가지 촬영 요 메뉴 여기 화면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여기 아이폰에서도 요 카메라 요 화면에서의 촬영하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갤럭시 폰이나 스마트폰에서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에서 이런 모드들을 조금 더 같이 봐 볼 수 있게끔 해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에 시간에는 우리 안에 여기 모드들 많죠. 이런 모드들 일부 좀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요 기능들 요거 이렇게 요거 만드는 거 수채화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사진 모드 일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요 같이 수채화 만들고 캘리그라피 글씨 쓰는 거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한테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 설정 부분 그 다음에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이 설정 부분을 한번 알려봤는데 어떠세요? 한번 새롭게 내 폰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좀 새롭게 보셨나요? 기존에 알고 몰랐던 기능들인가요 그게? 근데 그죠?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이런 모드들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있는 모드들을 보시게 되면 더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각 모드들마다 촬영할 때 이런 것들이 좀씩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찍을 때는 왜 사진 모드에서 찍어야 되고 왜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그런 사진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폰이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폰이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면 갤럭시 폰에서는 또 엑스포트 라우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기능으로 이제 얘가 전체 촬영도 가능합니다. 전체 촬영을 해서 이런 별자리 촬영이 가능하고요. 얘가 이제 바라보는 그 각도에 이 별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별자리. 그래서 별자리를 내가 밤에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이 별자리를 찍는다. 이런 것들이 전체 촬영이 가능하고요. 전체 촬영.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이렇게 이중 촬영, 다중 노출을 해서 내가 여러 번을 사진을 찍잖아요. 이런 사진도 선생님들이 이제 찍게 돼요. 이렇게 한번 찍게 되면 한번 찍고 자 최종 결과물 사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요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사진이 여러 사진이 되어 있는 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다중 노출을 찍는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럼 최종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겹친 사진 이런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 라우에서 또 어떤 사진을 찍을 수가 있냐면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 요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진 스마트폰으로도 우리 폭포수에 떨어지는 이렇게 하얀 안개처럼 되는 사진 많이 보셨죠? 예, 이끼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 디카나 이런 데서 찍으려면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진 촬영인데 이게 스마트폰에 24부터는 이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을 찍을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프로 모드에서 이게 좀 가능하기도 한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 이거를 받쳐주는 필터가 있어요. 그런 필터를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에 장착을 하게 되면 이런 기능이 없는 폰들은 이걸 장착을 해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찍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스마트폰에 이 기능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그래서 엄청난 기능들이
고가의 카메라 장비에 쓸 수 있는 기능들도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갤럭시 아이폰도 출시될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영화 촬영 한다고 뜨죠. 이번에 17 가지고도 지금 영화 촬영하는 거 다양하게 찍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13부터 이런 영화 촬영이 가능한 이런 시네마틱 모드라든지 이런 비디오 모드들이 그런 영화 촬영이 가능한 이런 모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갤럭시 폰에는 또 이런 기능이 좀 더 없어요. 이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모드들을 하나하나 촬영 익히다 보면 이번에 내가 찍을 때, 영상 찍을 때 무슨 모드를 써야 되겠고 어떤 걸 써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시고 사진도 찍으신 거 우리 톡방에 올려서 어디 다녀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어디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 멤버들 중에 거기를 가볼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찍으면 한번 우리 톡방에 올리도록 이제 해볼 테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올려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어떤 사진을 받았는데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어떻게 꾸미는 거예요? 해서 보내셨을 때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저도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올려보시면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저도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사진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 그 다음에 지난주 시간에 대한 복습도 해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가지고 있는 AI 기능이라든지 스마트폰의 설정 부분들을 이제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는 우리 촬영 모드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